자, 시작을 해볼까요? 자, 이제 나눗셈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주제를 들어갈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이 나눗셈 알고리즘이 대수학에 굉장히 중요한 기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게 이제 가장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정수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제 저게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조금씩 이해를 하는 것이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예요. 자, 페이지가 안 넘어가죠? 네, 잠깐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숙제가 있었죠. 그렇죠? 그 숙제를 잠깐 봅시다. 자, A하고 B의 최대공약수가 D라면 D분의 A하고 B가 서로 소든가 A하고 D분의 B가 서로 소일 것인지를 판단해 보라고 제가 숙제를 내드렸어요. 제가 이거 이전에 정리를 드릴 때 여러분이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자, 이제 이게 참이라고 느낌이 드신다면 뭔가 여러분이 반성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중요한 것, 여러분이 정리를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정리를 제대로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이 정리를 무엇을 대신 빼먹냐면 가정을 많이 빼먹어요. 자, 이런 습관이 왜 나왔어요? 고등학교 때 습관이에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는 무조건 답이 나와야 되는 문제만 풀어요. 그래서 가정 찾아볼 필요 없어요. 결론만 적용하면 무조건 답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여러분이 안 쳐다보고 있는데, 자, 그게 여러분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예요. 가정이 뭐죠? 정리는 P면 Q이다로 되어 있어요. P를 만족하면 Q를 적용하면 된다예요. 근데 P를 만족하지 않으면 Q를 적용할 수 없다란 말이 되어버리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 P를 정확히 기억을 대체로 잘 안 해요. 대략 기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문제를 제가 줬어요. 어떤 걸 이용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겠느냐 물어보면 정리를 못 떠올려요. 더 심각하게 제가 정리 A를 주고요. 문제 B를 줬어요. 이 정리 A를 문제 B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물어봐도 헷갈려요. 적용할 수 있을 것도 같고 없을 것도 같아요. 헷갈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정리의 조건을 정확히 기억하지 모르니까. 정리의 조건과 문제의 조건을 비교해서 문제의 조건이 정리의 가정을 만족하면 적용하면 돼요. 문제의 조건이 정리의 가정을 만족하지 못하면 적용할 수 없다예요. 자, 그러면 수학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의 조건이 정리 A를 쓰면 될 것 같은데 조건이 하나 빠졌어요. 자, 뭐 하라는 뜻이죠? 그 조건이 만족하는 걸 보이고 정리 적용해서 문제 풀어라. 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나중에 예를 들어겠지만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걸 이용할 때 어떤 각이 직각인 걸 보여서 이게 직각삼각형인 걸 보인 다음에 정리 적용하라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문제는 직각이라는 거 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딱 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되는데 직각을 안 가르쳐줬어요. 무슨 문제죠? 이거 직각인 거 보이고 피타고라스 쓰면 끝난다. 모든 수학 문제가 다 그런 식이에요. 자, 또 하나 결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결론을 더 강하게 만들면 거짓이 되는 거죠. 이 부분도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정리를 보여드렸지만 그 정리의 결론보다 더 강해요. 그러면 거짓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발레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만들면 최대 공약수는 6이에요. 앞을 6으로 나누고 최대 공약수가 하면 2. 뒤를 6으로 나누고 최대 공약수가 하면 3. 둘 다 서로 소가 안 되죠. 발레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 시간에 이걸 증명을 했어요. m 더하기 n과 n의 최대공약수는 mn의 최대공약수 똑같다. 이건 변형을 하면 m과 n의 최대공약수는 m 빼기 n과 n의 최대공약수 똑같다고 바꿀 수 있죠. 다 똑같다라는 거 보였어요. 자, 이걸 이용해서 더하기 빼기만 가지고도 우리 최대공약수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한번 더하기 빼기만 가지고 최대공약수를 구해봅시다. 자, 57하고 36의 최대공약수를 구하고 싶어요. 이걸 한번 써볼까요? 57 빼기 36하고 36의 최대공약수는 똑같죠. 자, 그 다음에 21하고 36 빼기 21의 최대공약수는 똑같아요. 그 다음 뭐죠? 15하고 21 빼기 15의 최대공약수 똑같고 계속 반복해 나가면 최대공약수는 3이다. 자,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98하고 175. 자, 175 빼기 98하고 즉 77은 그거죠. 98의 최대공약수 똑같고요. 자, 이제 98에서 77을 빼주면 되겠죠? 21하고 77 계속 나가면 돼요. 자, 근데 잘 봅시다. 여기를 잘 보면 98에서 77을 뺐어요. 그 다음에 여기 구했어요. 77에서 뭘 빼죠? 21을 뺐어요. 56인데 더 크죠? 56 또 뭘 뺐어요? 21을 뺐어요. 자, 30에서 또 뭘 뺐어요? 21을 뺐죠. 21을 몇 번 뺐어요? 3번 뺐어요. 자, 나눗셈 알고리즘이 뭐 역할을 해요? 77은
3 곱하기 21 더하기 14다. 자, 77하고 21의 최대 공약수는 21과 14의 최대 공약수이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사실이 지금 사실은 그걸 반복해 쓴 것밖에 없어요. 계속 빼나간 거예요. 자, 과정을 잘 보면 이 긴 과정을 나눗셈 알고리즘이라는 걸 이용하면 한 번에 쓸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눗셈 알고리즘 나눗셈 알고리즘 이용한 단순화가 바로 나중에 우리가 쓸 뭐예요? 유클리드 호재법이죠. 신기한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은 뭘 쓴 거예요? 유클리드 호재법을 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이면 처음에 볼 때 신기해 보이죠. 빼기만 가지고 됐네? 자, 사실은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있던 것을 그냥 다르게 표현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나눗셈 알고리즘을 봅시다. 제가 학부 대수학의 절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정수 A와 자연수 N에 대해서 A를 N으로 나누면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는데 나머지가 0 이상 N보다 작게 되는 몫과 나머지가 유일하게 존재한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알고 있는 정리예요. 중학교 때 배우나요? 자, 왜 그런지 모르고 당연히 알고 있었죠. 자, 이걸 먼저 증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 증명은 임용시험에 절대 안 나요. 하지만 이 증명 과정은 여러분이 공부를 해둬야 돼요. 시험에 나서가 아니라 이 증명 과정이 앞으로 두고두고 반복이 돼요. 자, 근데 반복될 때 변형돼서 반복이 돼요. 자, 이걸 직접 보이는 건 안 나요. 하지만 이 증명이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이 정리의 역할과 변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자, 그런 두 가지가 있어요. 존재한다와 유일성, 두 가지가 있죠. 자, 존재한다를 보여요. 뭐가 필요하겠죠? 자연수의 정렬성이 있을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걸 기억해 주세요. 자연수의 정렬성으로 존재한다를 보이고 나중에 유일성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나갈 거예요. 자, 이 중에 더 중요한 것은 존재성이 더 중요해요. 자, 자연수의 정렬성을 쓸 때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S의 선택이라고 그랬어요. S를 무엇으로 선택할 것이냐. 자, 증명 과정을 보면 S를 이걸 선택을 할 거예요. A 빼기 NT가 0 이상이 되는 것. 어디의 부분집합이에요? 자연수 합집합 0의 부분집합. 공집합만 아니란 걸 보이고 나면 뭐가 존재한다? 미니멈이 존재한다. 자, 이제 이 S의 선택의 기준은 간단해요. 이 미니멈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문제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 아니면 뭐죠? Q 아니면 R. 저 미니멈이 R이나 Q 둘 중에 하나가 되도록 만든 거예요. 자, 보면 알겠지만 우리 R이 되도록 만든 거라는 게 눈에 보여요. 자, 왜 이걸 A 빼기 NT로 택했느냐를 봐주세요. 자, 식을 다시 볼까요? 여기 이거 넘겨보면 A 빼기 NQ는 R이죠. 그래서 이 R이 우리가 원하는 집합 S에 뭐가 되도록 만드는 거야? 미니멈이 되도록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 반복해 나올 거. 순환군의 부분군은 순환군이다. 다항식권 fx는 주의될 정역이다. 등등등 우리가 쓰는 증명은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쓰는지 기법을 잘 봐두면 나중에 굉장히 편리해져요. 자, 유일성은 두 개가 존재한다면 같다를 보이면 돼요. 단순한 계산이에요. 그래서 유일성은 단순 계산이기도 큰 의미가 없고요. 제가 아까 존재성이 중요하다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유클리드 정역에 가면 유일성은 불필요해요. 뒤에 한참 뒤에 가서 유클리드 정역을 제가 정의할 거거든요. 그때는 존재하기만 하면 뭐라고 부른다? 유클리드 정역이라고 부른다로 되어 있어요. 유일성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자, 그 얘기는 대수학에서는 유일성은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자, 조심하세요. 정수에서는 유일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일반적인 대수학에서는 굳이 꼭 유일할 필요는 없다. 라는 말이 저 말에 내포되어 있어요. 자, 증명을 가봅시다. 자, S라는 집합을 A 빼기 NT들인데 0 이상이 되는 것들을 전부 다 모아놨어요. 자, 이걸 왜 이렇게 택했는지는 여러분이 몇 번 보시면 알 거예요. R이 저게 미니멈이들을 만든 거예요. 자, 이제 자연수의 0을 합한 집합의 부분 집합이죠. 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이 R이 미니멈 S가 되도록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자, A는 NQ 더하기 R인데 Q를 움직이는 거죠. 고정하지 않고. 넘겨버린 거예요. 자, N은 1 이상이
되니까 우리 이걸 집어넣어버리면 자, a 빼기 n배 마이너스 a의 절대값 이걸 집어넣으면 0 이상이 돼버려요.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어디의 원소라는 뜻이죠? S의 원소가 된다는 뜻이에요. S 원소 아무거나 택하면 되죠. 그렇죠? S 원소 아무거나 택해요. 원소가 있으니까 공집합은 아니다. 끝. 자, 공집합이 아닌 걸 보이는 순간 자연수의 정렬성 때문에 미니멈이 존재한다. 그 미니멈을 뭐라고 쓰죠? R이라고 쓰죠. 저 R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란 걸 보이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있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본 존재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은 이제 무엇을 보일 거냐면, 자, R이 미니멈 S이기 때문에 어떤 Q가 존재하죠? R이 A 빼기 NQ가 되는 게 Q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 몇 이상? 0 이상이죠. 넘겨버리면 A는 NQ 더하기 R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R이 0 이상 N보다 작다를 보여야 돼요. 뭐보다 작다를 보이는 게 핵심이죠? N보다 작다를 보이는 게 핵심이에요. 0 이상이 된다는 건 이게 보장을 해주니까. 그렇죠? 요집합의 미니멈이니까 0 이상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 여기도 계속 나오는 테크닉이에요. 자,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R이 N보다 크다면 모순이다. 그 다음 되게 뻔해요. 자, R이 N보다 크다면 모순이다를 보이는 게 그 다음이고 주변 문제에 맞춰 보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R이 N보다 크다면 어디에 모순이냐면 R이 N 이상이라면, 자, 우리 R 빼기 N은 0 이상이죠? 자, 그래서 R이 뭐 A 빼기 NQ였어요. A 빼기 NQ 빼기 N이 0 이상이에요. 넘겨버리면 이게 S의 원소가 돼버려요. 자, S의 원소는 뭐보다 작아야 되죠? R보다 작아야 돼요. R이 아니면 작아야 돼요. S의 원소는 R보다 작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보면 이게 뭐보다 작아요? R보다 작아요. 이게 무슨 의미죠? R은 S의 원소 중에 미니멈이라고 그랬거든요. 더 작은 게 있으면 안 돼요. 모순이에요. 왜 모순이 생겼나요? R이 N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모순이다. 자, 따라서 R은 N보다 작아야 된다. 증명이 끝났어요. 자, 여기까지가 아까 말했던 기본 기법이고, 이 다음은 뭐예요? 유일성을 보이는 거예요. 유일성 보이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두 개가 존재한다면 하고서 그냥 계산도 쭉 보이면 끝나요. 특별히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근데 중간에 하나 쓰인 기법이 하나 있죠. R이 0과 N 사이, R1도 0과 N 사이면 R 빼기 R1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다? 마이너스 N과 N 사이에 있다. 요건 또 자주 나오는 기법이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기억해 주세요. 너무나 당연해요. 써보면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자주 나오는 기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이걸 이용하면 R 빼기 R1은 A 빼기 NQ 빼기 괄호 열고 A 빼기 NQ1을 빼준 거예요. 이게 만들어지는데 집어넣어버리면 Q1 빼기 Q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정수. 뭐일 수밖에 없죠? 0일 수밖에 없고, Q1하고 Q가 똑같으니까 그 다음 다시 집어넣어버리면 R1하고 R도 똑같다. 단순한 계산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계산은 여러분이 그냥 따라가시면 되고요. 핵심은, 여러분이 음미해야 될 핵심은 바로 어디부터예요? 여기부터. S를 왜 이걸 선택했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요 단계는 X가 공집합이 아닌 거 보이면 돼요. 굳이 이거 아니어도 돼요. 이건 하나의 예죠. 제가 이 필기 노트를 쓸 때 처음 생각난 거기 때문에 쓴 거예요. 다른 방법도 충분히 있어요. 뭐 하기만 하면 되죠? S의 원소를 아무거나 하나 택해 주기만 하면 돼요. 여긴 핵심이 아니에요. S가 공집합이 아니다. S의 원소를 하나만 잡아주면 된다. 핵심은 이 S의 선택. 그 다음엔 자연수의 정렬성 때문에 R이 존재한다. 이 R이 우리가 원하는 값이다. R이 N보다 N 이상이라면 모순이다. 그래서 핵심은 S의 선택하고 요 그 다음 단계. 이 두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증명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음미해 보시면 다음에 두고두고 나올 때 쓰게 될 거예요. 자,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우리는 나눗셈 알고리즘 쓸 때 나머지는 반드시 어떻게 되도록 만들어요? 0 이상 N 이하가 되게 만들어요. 이렇게 나머지가 음수가 되도록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나눗셈 알고리즘 핵심이에요. 하지만 굳이 나눗셈 알고리즘이 아니라면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자, 나눗셈 알고리즘을 꼭 써야 될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이 상태로 써도 괜찮아요. 하지만 나눗셈 알고리즘의 결과로 꼭 맞추려면 나머지를 어떻게 맞추는 거예요? 0 이상이 되도록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눗셈 알고리즘의 특징이 나누는 수가 지금 뭐죠? 자연수로 나눴어요. 정수까지로 확장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확장하냐면, 자, A, B가 있는데 B는 0만 아니면 돼요. 음수도 괜찮아요. A를 B로 나누면, 자,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는데 이 나머지의 조건이 0 이상 무엇보다 작게? B의 절대값보다 작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자, 이제 나눗셈 알고리즘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어요? 정수 범위까지 확장할 수 있어요. 나중에 가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수는 유클리드 정역이란 말로 바뀌어요. 자, 이때 여러분이 잘 보세요. 이 절대값이 한 역할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자, 절대값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나중에 잘 보고, 이게 유클리드 정역에서 유클리드 노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대값이 다한 역할에서는 뭐가 대신해요? 차수가 대신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어디로 보내는 함수예요? 0 이상의 정수로 보내는 함수. 그냥 함수가 아니라 뭔가 중요한 성질을 갖는 함수죠. 자, 뭔가 중요한 성질을 갖는 함수가 되기 때문에 절대값의 역할을 여러분이 잘 봐주시면 돼요. 자, 문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A가 C를 나누고 B가 C를 나누면, 자, 이제 A, B의 최소 공배수도 C를 나눈다는 걸 보일 거예요. 자, 나눗셈 알고리즘을 써봅시다. K를, A와 B의 최소 공배수를 K라고 부르겠어요. 자, 나눗셈 알고리즘을 쓰면, 자, 우리 C를 K로 나누면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겠죠. 나머지는 무엇보다 작아야 돼요? K보다 작아야 돼요. K가 정체가 뭐죠? 최소 공배수. 근데 A가 C를 나눠요. 그렇죠? 자, A는 우리 KQ를 나눌 수밖에 없죠. K는 뭐예요? 우리 A의 최소 공배수니까 K는 A의 배수예요. 따라서 A는 C하고 KQ를 나눠요. 자, A는 C도 나누고 KQ도 나눠요. A는 뭐를 나눠야 돼요? R을 나눠야 돼요. 아까 했던 기본 기법이에요. 세 개의 숫자 중에 두 개를 나누면 나머지 하나를 나눠야 된다. 자, B도 마찬가지. B는 C를 나누죠. C를 나누고 B는 K를 나누니까 KQ도 나누죠. B는 뭐를 나눠야 돼요? R을 나눠야 돼요. B는 무엇을 A하고 B는 무엇의 공약수예요? R의 공약수예요. 공약수? A하고 B는 R의 약수, R은 A, B의 공배수. 말을 잘못했네요. R은 A와 B의 공배수가 되어버려요. 자, 그러면 공배수는 무엇 이하다? 무엇 이상이다? 최소 공배수보다 크거나 같다. 모순이 돼버리죠.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면 R이 뭐가 돼야 돼요? 자, 모순이 돼버려요. 그래서 R이 무엇일 수밖에 없어요? 0일 수밖에 없어요. R이 0이 아니면 모순이다. 따라서 K가 뭘 나눈다? C를 나눈다. 가 돼버려요. 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자주 쓰는 기법이에요. 나머지가 0이 아니라면 모순이다. 로 나가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잘 받으시면 나중에 다항식 환에서도 쓰이고요. 환에서 쓰이는 그런 기법이 되니까 우리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뭐 특별히 새로운 기법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자, 뭐죠? C는 네모 더하기 세모. 세 개 중에 두 개를 나누면 나머지 하나를 나눈다는 기법 하나. 그 다음 뭘 쓴 거예요? 최소. K가 최소 공배수라는 사실을 쓴 거죠. 그렇죠? 딱 두 가지만 사용하면 처리가 되는 문제. 자, 제가 아까 나눗셈 알고리즘은 변신을 굉장히 잘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변신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변신이에요. 자, 나눗셈 알고리즘의 첫 번째 아바타예요. 자, 1차 결합으로 최대 공약수를 표시하는 것. 이것이 우리 나눗셈 알고리즘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결정적인 우리 변신이에요. 정수 A, B의 최대 공약수를 D라고 씁시다. 그러면 D는 A와 B의 1차 결합 AX 더하기 BY로 쓸 수 있다. 이게 나눗셈 알고리즘의 첫 번째 변신이에요. 유일하진 않아요. 얼마든지 바꿔 쓸 수 있어요. A 괄호 열고 X 더하기 T배의 D분의 B 더하기 B배의 Y 곱하기 T배의 D분의 B. D분의 B는 정수죠? D가 뭐의 약수니까? B의 약수니까. X, Y는 유일하진 않아요. 말하는 건 뭐죠? 나타낼 수 있다. 최대 공약수는 A하고 B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X, Y가 존재한다는 말이 들어갔어요. 자, 이제 이 말을 보는 순간 뭘 떠올려야 돼요? 자연수의 정렬성은 필요할 것이다. 존재성을 보이는 거잖아요. 자, 정확히 말하면 최대 공약수는
ax 더하기 by를 만들 수 있는 양수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다. 자, 이걸 증명한 다음에 이것의 의미를 쳐다볼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정리를 증명할 때 존재성만 보여요. 수학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존재성을 보이는 것하고 진짜로 찾는 것. 두 개는 별개의 작업이에요. 자, 존재하는 걸 보이는 것하고 찾는 것은 별개의 작업이에요. 해석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존재 정리가 중요한 이유는 찾지 않고도 존재하는 걸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평균값 정리, 중간값 정리, 최대치수 정리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예요? 안 찾아도 돼요. 찾지 않고 존재한다를 보이는 정리예요. 수학에서는 그 정리가 굉장히 중요한 정리들이기 때문에 잘 봐두시고요. 좀 이따가 이걸 어떻게 찾는지를 볼 거예요. 대수학에서는 근데 이걸 찾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빨리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그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존재성을 보일 거니까 자연수의 정렬성에 쓰일 것이다. 핵심은 뭐다? S를 택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 S를 AX 더하기 BY로 택할 거예요. 자, XY가 정수가 되는 것으로 우리 택할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빠졌네요. X 더 BY가 뭐가 되는 걸 택하는 거죠? 양수가 되는 것. 수정을 해주세요. 제가 최대한 양수이고. 그래야 자연수의 정렬성을 쓸 수 있죠? 저게 없으면 자연수의 정렬성을 못 써요. 자, 그래서 x에 a를 집어넣고 y에 b를 집어넣어 보죠.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양수죠. 우리 아까 최대 공약수로 말할 때는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뭐가 아닌 가정이 있어요? 0이 아니란 가정에 있어요. 자, 따라서 s는 공집합이 아니에요. 아무거나 하나 찾으면 돼요. 다른 거 찾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쉽게 보이니까 이게 가장 편하겠죠? S는 공집합이 아닌 자연수의 부분집합이에요. 따라서 자연수의 정렬성에 의해서 미니멈의 S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게 양수가 되는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이게 어디에 부분집합이 되어버리죠? 자연수의 부분집합이 되어버리죠. 빠졌으니까 추가를 해주시고요. 자, 미니멈 S를 T라고 부르겠어요. T는 S의 미니멈이에요. 미니멈이니까 T는 어디의 원소죠? S의 원소. T를 뭐로 쓸 수 있어요? AU 더하기 BV로 쓸 수 있는 UV가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저 T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를 보이면 돼요. T가 A의 약수란 걸 보일 거예요. 근데 이 기법을 그대로 쓰면 T가 뭘 보이는 거예요? B의 약수란 걸 보일 수 있어요. 자, 나눗셈 알고리즘 때문에 자, 이제 A는 T로 나누면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어요. 자, 나머지는 0 이상 뭐보다 작아야 돼요? T보다 작아야 돼요. 목적은 이제 뭘 보이면 돼요? 나머지가 0이 아니면 모순이다를 보이면 되는 거예요. 아까 했던 중요한 기법이라고 썼던 거죠. 그래서 R은 뭐가 돼버려요? A 빼기 TQ. 자, T가 뭐였죠? AU 더하기 BV였죠? 집어넣어 정리해주면 A 곱하기 1 빼기 QU 더하기 B 곱하기 마이너스 VQ. AX 더하기 BY 꼴이에요. 근데 만일 이 R이 0보다 크다면 R은 어디의 원소예요? S의 원소죠. S는 AX 더하기 BY가 양수가 되는 걸 전부 다 모아놓은 거예요. R이 S의 원소인데 R은 뭐보다 작아요? T보다 작아요. T가 S의 뭐죠? 미니멈. 모순이죠. S의 미니멈보다 더 작은 S의 원소가 있으면 안 돼요. 이럴 수는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우리 R이 양수라면 모순이에요. 이 모순을 피하려면 R이 무엇일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다. 아까도 나왔지만 이게 또 이제 굉장히 잘 나온 기법이에요. 다만 이 보이는 과정에서는 이제 문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져요. 하지만 이건 당연히 나가는 과정이에요. 자, R이 0이니까 어떻게 돼버려죠? 자, R이 0이니까 T가 뭘 나눠요? A를 나눠요. 자, A 자리에 B를 집어넣어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T가 뭘 나눠요? B를 나눠요. T는 뭐하고 뭐의 공약수예요? A와 B의 공약수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만든 집합 S의 미니멈이 A와 B의 공약수란 걸 보였어요. 자, 그 다음에 뭘 보이면 되죠? 최대 공약수란 걸 보이면 돼요. 자, 이제 C가 A와 B의 공약수이면 제가 네모를 친 이유는 이것도 중요한 기본 기법이기 때문이에요. C가 A와 B의 공약수이면 A는 CN, B는 CN 꼴이에요. 자, 아까 T가 뭐였죠? AU 더하기 BV죠?
A 자리에 뭘 집어넣어요? CM. B 자리에 뭘 집어넣어요? CN 집어넣으면 T는 CMU 더하기 CNV. 자, C가 뭘 나눌 수밖에 없어요? T를 나눌 수밖에 없어요. 둘 다 자연수죠? 뭐가 더 작아져요? 자, C가 T의 절대값보다 작아져요. 근데 자연수니까 T겠죠. 자, 근데 C도 어디의 원소가 돼버려요? AU 더하기 BV의 원소가 돼버리니까. 이거, 자, 저거 거꾸로죠?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T는 미니멈의 S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T가 이게 최대 공약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공약수는 T 이하다. 맞죠? 최대 공약수가 뭐예요? 어떤 공약수가 주어지든 그것 이상이 되는 공약수다. 여기서 T는 A와 B의 공약수인 거 보였어요. 어떤 공약수가 나오든 T가 C 이상이니까 우리 뭐가 돼버려요? T는 최대 공약수다라는 사실을 보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증명이 끝이 났어요. 자,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인데 여기 네모를 친 부분을 잘 보면 이 네모 친 부분에 뭐가 없어요? 부등식이 없어요. 이 부등식이 없다는 걸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요. 나중에 한번 쳐다볼 거예요. 자, 저 네모를 쓴 기법은 굉장히 단순해요. 너무나 당연해요. 하지만 이것도 역시 기본 기법이고요. 나중에 정리 1.1.13에 2번 증명할 때 그대로 또 한번 쓸 거예요. 그리고 정리 1.1.14에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거에 증명이기도 해요. 제 강의 노트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증명했지만 이걸 가지고 증명할 수도 있게 돼요. 자, 단순한 기본 기법들을 여러분이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중요한 것은 정리 1.1.11의 의미예요. 자, 이제 나중에 이게 어떻게 확정이 되나 봅시다. A하고 B에 우리 최대 공약수를 D라고 쓰겠어요. 자, 이제 이런 기호를 D의 배수의 집합으로 택합시다. D의 배수의 집합이에요. 자, 그러면 자, 모든 x, y에 대해서 D는 ax 더하기 by를 나누죠. 자, D는 a의 약수, b의 약수니까 ax 더하기 by의 약수예요. 그래서 ax 더하기 by는 어디의 원소예요? D의 배수의 원소. 자, s는 D의 배수의 부분집합이에요. 아까 증명에서 양수로 제한했지만 여기 양수로 빼버렸어요. 음수도 이제 배수가 되니까. ax 더하기 by의 집합은 D의 부분집합이에요. 자, 이게 우리 첫 번째 의미가 되어버려요. 자, m이 D의 배수라면 m은 dk로 쓸 수 있어요. 그죠? 자, 근데 D를 아까 뭐로 쓸 수 있다고 그랬죠? AU 더하기 BV로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최대 공약수는 A하고 B의 1차 결합으로 쓸 수 있다. 써놓고 풀어버리면 이 형태니까 어디의 원소죠? S의 원소. D의 배수는 S의 원소. S의 원소는 D의 배수. 즉, 이 S라는 집합이 무엇하고 똑같아져요? D의 배수의 집합이다가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정리 1.1.11의 결과예요. 자, AX 더하기 BY, AB의 1차 결합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수를 전부 다 모아놓는 것은 결국 무엇을 모아놓는 거예요? D의 배수를 모아놓는 것이다. 자, 그런데 잘 보면 AX는 무엇들이에요? A의 배수. BY는 뭐의 배수죠? B의 배수. A의 배수 더하기 B의 배수는 무엇의 배수이다? D의 배수이다. 이게 정리 1.1.11의 결과예요. D가 AB의 최대 공약수라면 A의 배수 더하기 D의 배수를 해주면 D의 배수일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렇게 써버리는 것이고 이게 나중에 EDR을 하게 되면 A가 생성하는 주EDR 더하기 B가 생성하는 주EDR은 최대 공약수가 생성하는 주EDR이다. 주EDR 정역에서 이렇게 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 주EDR 정역의 결과는 이미 다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정리 1.1.11이 그렇게 이제 변형이 돼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찾으면 돼요? AX 더하기 BY를 전부 다 모아놓은 다음에 양수 중에서 뭘 찾으면 되죠? 제일 작은 거. 자, 양수란 말을 빼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절대값을 붙여요. 절대값을 붙인 것 중에 0이 아닌 것 중에 제일 작은 것. 양수란 말을 빼고 싶을 때 쓰는 말이 절대값을 붙이면 이런 말을 바꿔버리면 돼요. 나중에 다항식환에서는 절대값 대신에 뭐가 들어가요?
차수 라는 말로 바뀌어요. 그래서 절대값의 역할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양수로 만들어버린 역할을 해주는 함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나눗셈 알고리즘의 제일 중요한 변신이에요. 이걸 환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바로 학부대수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이걸 쓸 수 있는 환이 뭐라고 부르는 환이에요? 주의대할 정형에서는 마음대로 써도 된다. 주의대할 정형의 장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증명 자체는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증명 자체는 결국은 무엇을 한번 써주면 돼요? 자연수의 정렬성으로 존재성을 보이고 최대 공약수 보이고, 자, 존재성을 보였어요. 자, 최대 공약수인 거 보이고 모든 공약수는 t의 약수이다를 보임으로써 최대 공약수를 보인 거예요. 단계를 여러분이 한번 잘 음미해 주시면 되고요. 역시 자주 등장을 할 거니까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어디 갔죠? 자꾸 같은 데로 가요. 네. 자, 그럼 다른 정리가 뭐냐면 두 정수 A와 B가 서로 소이면 이를 AX 더하기 BY로 만들 수 있다. 이게 동치가 돼버려요. 자, 아까 정리랑 차이, 아까 정리는 동치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건 동치예요. 이거 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증명은 간단해요.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건 당연하죠. A와 B가 서로 소이면 최대 공약수가 1이죠. 최대 공약수는 A, B의 1차 결합을 나타낼 수 있다. 정리 1.1.11이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거 돼버려요. 자, 오른쪽 왼쪽 가는 건 A하고 B의 공약수는 무엇의 약수예요? 1의 약수죠. 기본 기법이에요. A와 B의 공약수는 무엇도 나눠야 돼요? 1도 나눠야 된다. 자, 3개의 숫자 중에 2개를 나누면 나머지 하나를 나눠야 돼요. 자, 따라서 우리 A와 B의 공약수는 1의 약수죠. 1의 약수는 1, 0, 마이너스 1밖에 없어요. 가장 큰 자연수가 뭐죠? 1. 따라서 A, B의 최종계수는 1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A와 B가 서로 소이다. 이게 필요충분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 소일 때는 필요충분 조건이에요. 어떤 x, y가 존재해서 ax 더하기 b로 뭐를 만들 수 있다? 1을 만들 수 있다. 자, 이제 이게 동치인 따름 정리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뭐가 결합이 돼요? 1은 모든 수의 약수이다 란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자, 나중에 어떤 c든 c는 뭐예요? c 곱하기 1이죠. 1 자리에 뭐를 바꿨어요? ax 더하기 by로 바꿨어요. 집어넣어버리면 뭔가 중요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까지 간 다음에 자, 1은 모든 수의 약수이기 때문에 c는 1 곱하기 c다. c를 a와 b에 무엇으로 쓸 수 있다? 1차 결합으로 쓸 수 있다. 다른 말로 해서 a의 배수 더하기 b의 배수는 1의 배수다. 정수에서 1의 배수는 어떤 것들이죠? 정수 전체죠. a의 배수하고 b의 배수를 더해서 뭐를 만들 수 있다? 모든 정수를 다 만들 수 있다란 말이 되어버려요. 이게 A와 B가 서로 소란 말이 되어버려요. 나중에 환에서도 이제 이런 개념을 쓸 거예요. 주의대할 정형에서도. 자, 이제 의미를 잘 봐주세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여야 돼요. A하고 B가 서로 소다. A의 배수 더하기 B의 배수는 1의 배수의 집합이다. A의 배수하고 B의 배수를 더해서 뭐를 만들 수 있다? 모든 정수를 다 만들 수 있다. 이게 정리 1.1.1에서 다른 정리로 온 이것을 여러분이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문제를 풀 때 핵심이 돼버리죠. 자, 이게 서로 소일 때만 동치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게 최대 공약수가 1이 아니라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지 못해요. 자, 이유는 뭐죠? 최대 공약수는 이 ax 더하기 by로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뭐예요? 가장 작은 양수예요. 맞죠? 근데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해서 가장 작다는 말을 못해요. 근데 이게 1이라면 1은 1 자체의 미니멈이 보장이 되어버리죠.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1이 미니멈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서로 소일 때는 동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동치가 아니고 서로 소일 때만 동치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정리 1.1.13 계속 여기 나온 것들은 전부 다 나눗셈 알고리즘 다 변형들이에요. 자, 그 나중에 환에서도 다시 또 등장하게 될 말들이에요. 다 결과는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D가 A, B를 나누고 D하고 A가 서로 소이면 D가 B를 나눈다. 굉장히 중요한 결과예요. 자, 증명을 볼까요? 자, D하고 A가 서로 소예요. 자, 그러면 아까 동바가 동치라고 그랬죠? 어떤 ST가 존재해요. 자, DS 더하기 AT가 1이 되는 게 존재해요. 자, 이제 그 다음 아까 했던 거예요.
B는 B 곱하기 1이다. B를 어떻게 쓸 수 있다? B 곱하기 DS 더하기 AT로 쓸 수 있다. 분배법을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모든 정수 B는 뭐죠? A하고 D의 1차 결합으로 쓸 수 있다. 근데 잘 보면 이거 뭐의 배수예요? D의 배수죠. A, B는 이거 뭐의 D의 배수죠. 그렇죠? 둘 다 D의 배수니까 전체가 뭐의 배수예요? D의 배수예요. 따라서 B는 D의 배수다. 그래서 우리 D가 AB를 나누고 D가 AB를 나눈다고 그랬어요. AB를 나누고 D하고 A가 서로 서라면 D는 뭘 나눌 수밖에 없어요? B를 나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얻어냈어요. 잘 보면 여기서 D가 AB 약수라는 거 여기서 썼죠? 자, 이제 이게 변형이 된 게 3번인데요. 자, 그 전에 2번을 먼저 봅시다. 자, A와 B의 치동분수가 D예요. C가 A를 나누고요. C가 B를 나눠요. 둘 다 나눠요. 그럼 C는 당연히 뭘 나눠야 돼요? D를 나눠야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결과예요. 증명은 당연해요. 자, 증명을 하라? 중학생한테 설명할 수 있어요. 증명을 못 해줘요. 자, 당연해 보이는 걸 증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자, D가 A, B의 공약수고 C가 A를 나누고 C가 B를 나누면 당연히 C는 D를 나눌 수밖에 없다? 당연해요. 하지만 증명하라 그러면 중학생 수준에는 증명을 못 해주고요. 자,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런 정리죠. 자, A와 B의 최종역수 D예요. 자, D는 AS 더하기 BT로 쓸 수 있다. C가 A를 나누고 C가 B를 나누면 C는 왼쪽 두 개를 동시에 나누고 있죠? 뭐도 나눠야 돼요? D도 나눠야 된다. 세 개 중에 두 개를 나누면 나머지 하나도 나눠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한번 적용하면 끝나요. 자, 이제 3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3번을 보이기 전에 우리 논리학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합시다. 우리는 앞으로 A이면 B 또는 C다를 보일 때 무엇을 보일 거예요? A이고 B가 아니라면 C다를 보일 거예요. 이걸 보인 것이 바로 뭘 보인 거예요? A이면 B 또는 C를 보인 거예요. 자, A가 만족이 되면 B이거나 C가 돼야 돼요. 근데 A는 되는데 B가 안 돼요. 당연히 뭐가 되는 걸 보이면 되죠? C가 되는 걸 보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동시로 쓸 명제예요. 3번이 뭐였냐면 P가 소수 P가 A, B를 나누면 P는 A를 나누거나 B를 나눈다예요. 뭘 보이면 되죠? P가 A, B를 나누는데 A를 나누지 못한다면 B를 나눈다를 보이면 되겠죠. 우리가 보일 것은 이걸 보일 거예요. 자, P가 A, B를 나누는데 A를 나누지 못한다면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 소수의 특징이에요. P는 소수거든요. P가 A를 나누지 못하면 P하고 A는 서로소예요. 자, 이유가 뭐냐면 P가 소수니까 약수는 뭐밖에 없어요? 양의 약수는 2하고 P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P하고 A의 최저 공약수가 될 수 있는 건 뭐 아니면 뭐예요? 1 아니면 P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P가 A를 나누지 못해요. 뭐는 공약수가 못 돼요? P는 공약수가 되지 못해요. 공약수가 될 수 뭐밖에 없어요? 1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소수의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예요. P가 A를 나누지 못하면 P하고 A는 서로소다. 자, 따라서 P하고 A가 서로소니까 자, 이제 바로 1번 쓰면 되죠? P가 A, B를 나누는데 A를 나누지 못하면 P하고 A는 서로소니까 서로소죠? P는 뭘 나눠야 돼요? B를 나눠야 돼요. 1번을 바로 적용하면 돼요. 자, 이게 소수의 또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에요. 소수는 A 곱하기 B를 나눈다면 A를 나누거나 B 둘 중에 하나는 나눠야 됩니다. 나중에 환에 가서 뭐로 바뀌는 성질이에요? 소원소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는 성질이에요. 자, 정수에서는 3번을 만족하면 소수자를 보일 수도 있어요. 동칠한 걸 보일 수 있고요. 소수면 이걸 만족한다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되지 않아요. 4번 A가 M을 나누고 B가 M을 나눠요. 자, M이 A와 B의 공배수예요. A하고 B가 서로소면 자, A, B는 뭘 나눈다? M을 나눈다. 이건 무슨 뜻이지? 한 번 더 나가면 A, B가 최소 공배수다. 로 나가겠죠. 그렇죠? 자, 우리 A, B는 A와 B의 공배수예요. 근데 모든 공배수를 나눈다? 뭐일 수밖에 없어요? 최소 공배수일 수밖에 없죠. A, B가 자연수라면. 자, 나중에 이렇게 나가는 첫 번째 단계가 되어버려요.
자, 역시 증명은 뭐 쉬워요. A가 M을 나누니까 M은 AU, B가 M을 나누니까 우리 뭐죠? M은 AU라고 그랬어요. B가 AU를 나누니까 A, B는 서로 수예요. 자, B가 뭘 나눠야 되죠? 우리가 U를 나눠야 되겠죠. 아까 했던 기법이에요. 자, A가 M을 나눠 M은 AU다. B는 AU를 나눠요. 그런데 A, B는 서로 수니까 뭘 나눌 수밖에 없어요? U를 나눠야 되죠. U는 그래서 BT라고 쓰면 M은 ABT. 자, AB가 뭘 나누죠? M을 나누죠. 간단히 우리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4번은 언제도 만족이 돼요? M이 최소 공배수일 때도 만족이 돼요. 그래서 우리 AB가 서로 수라면 AB를 곱한 AB의 최소 공배수는 AB의 절대값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AB를 양수로 고쳐버리면 최소 공배수가 돼버리겠죠. 자, 여기 나온 모든 정리가 전부 다 나눗셈 알고리즘의 변형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변신을 했어요. 하지만 원래의 모습은 뭐예요? 나눗셈 알고리즘으로부터 변형이 되온 것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제 정리 1.1점 14를 보이고 나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정수 AB와 자연수 D에 대해서 D가 AB의 최대 공약수일 필요충분 조건이죠. 필요충분 조건이 뭐냐면 1번은 D는 AB의 공약수이다. 맞죠? 근데 첫 번째는 공약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C가 A의 약수, C가 B의 약수이면 C가 AB의 공약수이면 C가 뭐를 나누는 거예요? D를 나누는 것이다. 이게 최대 공약수의 필요충분 조건이에요. 자, 의미가 뭐죠? 증명은 좀 이따 합시다. 너무 당연하니까. 여기에는 최대 공약수의 정의에는 뭐가 있었어요? 부등식이 있는데 여긴 부등식이 사라져 보여요. 근데 부등식이 사실 있어요. 어디에 있죠? 자연수 D. 여기 부등식이 있어요. 이걸 뭐로 바꿔야 부등식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정수로 바꿔야 부등식이 사라진 거죠. 정수로 바꾸면 필요충분 조건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일단 부등식을 사라지게 되는 뭔가 아이디어라는 걸 보일 수 있게 돼요. 증명은 우리 아까 했던 정리 1.1점 13에 2번을 쓰면 돼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면 1, 2번을 만족된다는 이걸로 끝났어요. 자, 반대쪽의 문제인데요. D가 1, 2번을 만족하면 최대 공약수만 보이면 되거든요. 자, D가 1, 2번을 만족해요. 자, D가 최대 공약수를 보십시다. 자, D가 1, 2번을 만족하니까 C를 최대 공약수로 만들어서 만족이 돼야 돼요. C가 최대 공약수일 때도 만족이 돼야 되죠. 맞죠? 2번 성질은 C가 최대 공약수를 만족이 돼야 되니까 우리 최대 공약수가 D를 나누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D가 무엇 이상이에요? 최대 공약수 이상이 돼버리죠. D는 자연수라고 그랬어요. 최대 공약수니까 왼쪽이 더 크게 나갔죠. 같을 수밖에 없다로 끝이 나버려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면 1번, 2번을 만족한다는 이미 여기서 보였고요. 반대지수 만족이 됐어요. 자, 이제 우리는 부등호가 없는 집합에서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를 정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방법 중에 하나가 정수에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가 만족하는 성질 중에서 부등식이 없는 것으로 대체하자는 거죠. 조금 전에 정리가 뭐가 없어 보여요? 부등식이 없어 보여요. 자, 그런데 D를 자연수로 제한했기 때문에 필요충분 조건이고 부등식이 없었어요. 자연수란 조건을 제거하면 필요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최대 공약수라면 1번, 2번 성질을 만족을 해요. 하지만 1번, 2번을 만족한다고 해 최대 공약수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 뭐죠? 자, 조금 전에 여기서 1번, 2번을 만족하는 자연수가 아니고 정수라고 제한해 봅시다. 여기를 정수로 바꿔보겠습니다. 1번, 2번을 만족하는 수는 두 개가 만들어져요. 최대 공약수와 그것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것. 두 개가 만들어져요. 유일성이 사라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유일성이 사라져서 동치는 안 돼요. 그래서 1번, 2번을 만족한다는 뭐냐면 D는 무엇이다? 최대 공약수거나 최대 공약수의 마이너스이다. 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했던 말을 생각해 봅시다. 약수 배수의 관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것은 무시할 수 있다. 우리는 억지로 약수의 범위를 어디로 제한한 거예요?
자연수로 제한했는데 자연수로 제한하지 않고 본다면 D하고 마이너스 D는 약수배수의 관계에서는 역할이 똑같아요. 굳이 그걸 구별하지 않겠다고 본다면 이렇게 최대 공약수를 정의해도 상관이 없겠죠. 정수 범위에서 유일성은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 유일성이 어떤 의미로 본다면 약수배수의 관계로 본다면 큰 의미가 없는 유일성이에요. D가 A의 약수이다. D는 마이너스 D는 A의 약수이다. 동치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요 정리 1.1.14를 나중에 환해서 최대 공약수의 정의로 가져갈 거예요. 자, 그러면 뭐는 사라져요? 유일성은 사라져요. 하지만 관점을 바꿔봅시다. 자, 이거 동반원이라는 관점에서 가역원을 곱하는 것은 무시한다는 관점으로 본다면 다시 뭐가 등장을 하죠? 유일성이 다시 등장을 하죠. 그래서 환에서는 최대 공약수의 존재성과 존재성을 말하고 유일성을 말할 때 뭐는 무시하고 말해요? 동반원은 무시하고 하나다라고 말을 하게 돼요. 진짜 원소가 하나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동반원을 통째로 하나로 봤을 때면 그때는 하나라고 말하게 되는 게 바로 이때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요 정리가 이제 나중에 환에서의 최대 공약수의 정의로 가는 첫 걸음이 되어버려요. 뭐가 없다라는 게 핵심이죠. 부등식을 뺐다. 부등식 자리에 무엇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약수배수로 맞춰놓은 거예요. 자, D가 최대 공약수다. A와 B의 공약수는 무엇을 나눈다? D를 나눈다. 자연수 범위로 확장하면 D가 제일 크다는 말이 돼버리죠. 자, 이게 우리의 아이디어가 돼버려요. 자,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자, 이제 A, B는 무엇이다? A, B의 최대 공약수 곱하기 A, B의 최소 공배수이다를 보일 거예요. 역시 여러분이 당연히 잘 알고 있는 것. 나중에 환에도 이거 쓸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까지 쓸 수 있느냐. 제가 지금 다 환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정수의 성질을 환으로 가져갈 수 있는 환은 제한되어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주의돼야 할 정역이라고 부르는 것에서로 제한이 돼요. 그래서 주의돼야 할 정역으로 나중에 확장할 성질이 돼버려요. 자, 증명을 봅시다. D가 AB의 최소 공약수, K가 AB의 최소 공배수예요. 자, 그러면 A는 D의 배수, B는 D의 배수니까 A는 D의 M, B는 Dn으로 쓸 수 있고요. 자, 이제 D분의 AB는 우리 자연수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분수가 아니죠. D는 뭘 나눠요? 자, Dm 곱하기 Dn을 나누죠. D분의 AB는 Dmn 자연수예요. 근데 그냥 D분의 AB라고 쓸 거예요. 자, 우리 Dmn은 AN이자 BM이니까 무엇의 배수예요? A와 B의 공배수죠. DM은 A, DN은 B니까 우리 D분의 AB는 AB의 공배수가 돼버려요. 자, 따라서 K는 최소 공배수죠? 무엇 이하예요? D분의 AB 이하. 가장 작은 공배수니까. 자, 반대를 보이면 돼요. 자, 어떤 정수 ST가 존재해서 D는 AS 더하기 BT로 쓸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대수학 정수론에서 요 말이 나오면 D는 A와 B의 최대 공약수란 말이 나오면 거의 이렇게 바꾼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바꾸지 않고 문제가 안 풀리면 이렇게 바꾸지 않고 문제를 못 풀 거예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KD는 K 곱하기 D죠. A와 B의 배수라는 걸 보일 수 있게 돼요. 자, KD는 KAS 더하기 KBT인데 KA는 AB의 배수죠. 그렇죠? K는 뭐의 배수예요? B의 배수. B의 배수 곱하기 A니까 AB의 배수. 여기 KB는 이제 K는 뭐의 배수예요? A의 배수죠. A의 배수 곱하기 B니까 AB의 배수. 전체는 AB의 배수니까 KD는 AB의 대문자 M으로 쓸 수 있어요. 자, 따라서 K는 어떻게 돼요? D분의 AB 곱하기 M. 자, D분의 AB가 아까 자연수라고 그랬어요. M도 자연수죠? 자, 아까 자연수에 쓰는 기본 기법. 뭐가 더 크거나 같아요? 우리 K가 D분의 AB보다 더 크거나 같아요. 두 개 합치면 두 개가 뭐가 돼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자, 여기서 넘어가는 건 자연수에만 쓸 수 있는 기법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두 개가 똑같고, 자, 따라서 A 곱하기 B가 뭐가 되어버려요? 최대 공배수 곱하기 최소 공배수가 되어버려요. 자, 이 증명은 나중에 주의돼야 정역에서도 그대로 똑같이 한번 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자연수 정수란 말 대신에 뭐로 바꿀 거예요? 이데알이라는 말을 써서 바꿀 거예요.
증명 그대로예요. 다만 표현만 바뀔 뿐이에요. 자, 역시 정리 1.1.15는 최소 공배수를 바꾸는 작업이죠. 자, 최소 공배수라면 1번, 2번을 만족한다가 예제 2번이었어요. 좀 전에 보인 거죠. 최소 공배수라면 1번과 2번을 만족한다. 1번은 공배수이다. 2번은 C가 A, B의 공배수라면 최소 공배수의 배수다. 반대로 가는 건 보이는데, 자, 이제 K가 1, 2번을 만족하는 K가 최소 공배수가 아니라면 K보다 작은 최소 공배수가 있어야 되겠죠? K는 분명히 뭐의 배수예요? A, B의 공배수인데 최소 공배수가 아니에요. 최소 공배수는 K보다 작아야 돼요. 자, 그러면 K는 뭘 나누지 못해요? 최소 공배수를 나누지 못해요. 어디 2번 성질의 모순이죠. 이것도 C를 최소 공배수로 놓으면 모순이 발생해요. 이럴 수는 없어요. 따라서 최소 공배수밖에 없고요. 역시 똑같은 의미예요. 뭐를 뺐다요? 부등식을 뺐다. 역시 1번, 2번을 만족하는 걸 여기 자연수 범위를 정수로 바꾼다면 몇 개가 만들어져요? 2개. 하지만 그 2개는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에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곱해주는 건 무시하면 하나. 그래서 이게 나중에 GEDR 정의 환해서 우리 무엇의 정의로 바뀌어요? 최소 공배수의 정의로 바뀌는 작업이 되어버려요.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정수론을 다루고 있지만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봐줘야 돼요? 나중에 대수학에서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봐줘야 돼요. 자, 증명 과정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약수배수란 말을 엉뚱한 데로 가버렸네요. 잠깐만요. 증명 과정에서 우리는 약수배수란 말을 쓰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걸 뭐로 바꿀 거냐면, 자, D가 A의 약수이다. A는 무엇의 배수이다? D의 배수이다. A는 D가 생성하는 GEDR의 원소이다로 바꿀 거예요. 환해서 그렇게 바꿀 거예요. 자, 말만 바꾸면 돼요. A는 D가 생성하는 GEDR의 원소이며. 자, GEDR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D가 생성하는 GEDR은 뭐죠? D의 배수들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증명들을, 자, 약수배수의 관계를 전부 다 EDR의 언어로 바꿔버리는 것이 나중에 우리가 환 GEDR 정역에서 우리가 하는 작업이에요. 증명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아요. 약간의 변형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가역원. 가역원은 2개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차이만 달라질 뿐이고요. 거의 그대로 써진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거의 지금 GEDR 정역을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봐주면 돼요. 자, GEDR 정역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그 관계가 보여질 거고요. 뒤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은 이 말 듣고 넘어가셨다가 GEDR 정역을 공부할 때 돌아와서 여기를 비교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차이가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자, 잠깐 쉬었다가 들어가죠.